어머니, 오늘은 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요. 저분 박순자 여사님 맞습니까? 제 은인을 이제야 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푸른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박순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68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였죠. 오래된 농가 한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고추며 상추, 깻잎이 자라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장독대에는 해마다 담근 장들이 세월의 맛을 품고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대기업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었죠. 민수는 효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서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윤지혜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남에서 자라고 좋은 대학을 나온 지혜는 품위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골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었고 명절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서울로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민수가 먼저 올라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민수야, 내가 내려오면 되는 기라. 아니에요, 엄마. 지혜가 참석하는 사교 모임이 있는데요. 엄마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대요.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초대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 지혜가 그렇게 말했나? 네, 엄마. 꼭 오세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지혜가 왜 갑자기 자신을 초대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장롱을 열어 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생일 선물로 사준 남색 한복이 있었죠.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는 고이 간직해둔 옷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한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진 한복을 보며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가 나 같은 촌사람을 왜 부르긴 했을까?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주니 고맙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울 사람들, 그것도 지혜의 친구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민수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던 자신과는 다른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키웠던 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갈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던 기억도 생생했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민수를 만들었고 순자는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자는 손에 든 주소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낯선 거리가 펼쳐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한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사교클럽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지혜가 보였습니다. 새하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지혜의 모습은 우아했지만 그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는 순자를 보자마자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는 순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자는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분명 민수가 지혜가 초대했다고 말했는데 지금 지혜의 태도는 전혀 반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민수가 그러던데 내가 오라고 했다며? 지혜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민수가 지혜가 초대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민수가 분명히. 지혜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클럽 입구로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초조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모임에는 정말 수준 있는 분들만 오세요. 강남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고요. 다들 세련되고 교양 있는 분들이에요. 순자는 지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지혜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촌스러운 분이 오시면 제가 창피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들어봤다 해도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내가 촌스럽다고?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는 서울이고 다들 저를 어떻게 볼지.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괜히 민수까지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지.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다린 한복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옷을 입고 서울까지 온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혜가 볼까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굵고 위험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혹시 방금 오신 분 박순자 여사님 아니신가요?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갈한 양복 차림에 은발이 단정한 품격 있는 인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남성은 모임의 회장인 정혜진이었습니다. 서울 사교계에서 명성이 높고 여러 사회단체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지혜가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도 정혜진 회장의 초대 덕분이었습니다. 정혜진은 순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박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분을.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본 적이 있는 얼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지혜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분은 제 시어머니시긴 한데요. 어떻게 아시는지. 정혜진은 지혜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라고요? 어머니, 그럼 당신이 윤지혜 씨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며느리입니다. 정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은인을 이렇게 만나다니.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정혜진은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혹시 30년 전 겨울 산길에서 트럭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폭설이 내리던 날 말씀이신가요?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트럭 밑에 깔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여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죠. 지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그때 산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계곡 쪽으로 넘어갔었죠. 운전하시던 분이 차 밑에 깔려 계시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정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혼자 힘으로 트럭을 들어올리려 하시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셨죠. 그때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추운 겨울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쳤는지 아십니까? 폭설이 내리는 위험한 날씨에 누가 멈춰서서 도와주겠습니까? 여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혜진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30년 동안 여사님을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 성함도 제대로 못 여쭤봤어요. 그저 박씨 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만 알았죠. 순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그 마음씨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로 사업도 일으켰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혜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촌스럽다며 돌려보내려 했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려 했던 정혜진 회장의 은인이었다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혜진은 순자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순자는 황급히 정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그렇게 숙이시면 제가 어쩌겠어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정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모임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여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를 슬쩍 바라보니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시골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정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30년을 기다렸는데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사님, 제 부탁입니다. 오늘 모임에 꼭 함께 해주세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지혜의 눈치도 보였고 자신이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혜진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시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정혜진은 순자의 팔을 정중히 부축하며 모임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 존경 어린 시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임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옷차림도 모두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남색 한복이 갑자기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습니다. 정혜진은 순자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야 합니다.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하지만 정혜진은 고집스럽게 순자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정혜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 박순자 여사님이십니다. 30년 전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분이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지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작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정혜진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도 긴장한 표정으로 정혜진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제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폭설을 만났죠. 산길은 미끄러웠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진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저는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계곡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나무에 걸려 간신히 멈췄죠. 하지만 트럭은 뒤집혔고 저는 차체에 깔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차들은 위험한 날씨 때문에 그냥 지나쳤고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정혜진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박순자 여사님이셨습니다. 여사님은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제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봤더니 트럭 밑에서 신음하시는 게 보였어요.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일단 담요를 덮어드리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정혜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여사님은 마을 사람들을 급히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험한 산길을 올라오셨죠. 남자 어른 대여섯 명이 함께 와서 트럭을 들어 올렸고 저를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께서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떠나신 뒤였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박씨 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만 알고 계셨습니다. 정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여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마을 근처를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포기하려던 참에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는지 아십니까? 모두 자기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절실히 깨닫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저 시골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던 거죠. 정혜진은 다시 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도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날 여사님이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특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사님의 그 용기와 선한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 여성이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또 다른 남성도 말했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세상이 아직 따뜻한 거겠죠.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혜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였어요. 자신이 촌스럽다며 돌려보내려 했던 바로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순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평생 갚아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사님, 앞으로 무슨 일이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이제는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혜진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이 모임의 가장 큰 화제가 되어버렸죠. 지혜는 친구들과 함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대화를 이끌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친구들은 모두 순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어? 너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한 친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부럽다. 그런 훌륭하신 시어머니를 두다니.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잔소리만 하시는데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훌륭한 시어머니를 두었다고요? 자신은 불과 1시간 전에 그분을 촌스럽다며 돌려보내려 했는데 말이죠.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혜야, 시어머님이 오늘 여기 오신 거 알고 있었어? 지혜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응,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우리한테 미리 말 안 했어? 회장님 은인이시라고 했으면 우리도 더 잘 모실 수 있었잖아.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을, 돌려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복 정말 멋지지 않아? 요즘은 저렇게 단정하게 한복 입는 분들 보기 힘든데. 맞아, 품이 있어 보여.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한복 입으면 정말 우아해. 지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한복을 사람들은 멋지다고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혜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두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그러게. 저런 분이 진짜 품격 있는 거야.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 말이야.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좀 이상하더라. 저렇게 훌륭하신 시어머니를 왜 숨기고 있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자랑하고 다닐 텐데. 지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모임장으로 돌아왔어요. 모임장 한쪽 구석으로 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지혜야, 나 좀 봐. 민수는 지혜의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민수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까 엄마가 혼자 서 계시길래 왜 안으로 안 들어오시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돌아가라고 했대. 그게 사실이야? 지혜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나는 그냥... 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이 뭐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 것 같아?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몰랐잖아.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민수는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분인 줄 몰랐으면 어때? 설사 회장님 은인이 아니었다 해도 우리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야. 내 남편의 어머니라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알아? 우리 엄마가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채소 팔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직장 구할 때도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가 다 도와주셨어. 시골집 땅까지 팔아서 우리 전세금 보태주신 거 알아? 지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수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내가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서러움도 묻어나왔어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나도 정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 엄마한테 가서 말해. 그 순간 멀리서 정혜진 회장이 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순자 여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모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상석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지혜를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복도에 남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촌스럽다고 했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고 계셨습니다. 한 남성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텃밭 가꾸고 김치 담그고 그렇게 살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도 외롭지는 않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있고 아들이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떠십니까? 제가 좋은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시골이 좋아요. 평생 살던 곳이니까요. 지혜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롭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돌아보았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을 두셨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아들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뭔 소리야, 얘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정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엄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이웃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마을에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셨죠. 순자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 키우시느라 당신 인생을 다 바치셨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엄마 덕분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민수야.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 타고 시장에 가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채소 팔고 밤늦게 돌아오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제 학비를 내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엄마는 집 뒤편 논을 팔았어요. 평생 아끼시던 땅이었는데 아무 말씀 없이 파셨어요. 나중에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때도요. 엄마는 시골집 땅까지 팔아서 저희 전세금을 보태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지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몰랐거든요. 민수는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강남에 전세 얻을 수 있었던 거 기억나? 그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평생 아끼시던 땅을 파셨어. 지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니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이었다니. 순자는 민수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얘야. 지혜한테 뭐라 하지 마라. 애가 몰라서 그랬지.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는데도 순자는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다른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품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정혜진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도 너 사랑한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혜진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을 만났으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박순자 여사님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분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혜진은 순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잠깐 이리 나와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정혜진은 단호했습니다. 여사님, 제 부탁입니다. 꼭 나와주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혜진은 순자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박순자 여사님입니다.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박순자 여사님을 우리 모임의 명예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물론이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의했습니다. 정혜진은 미소 지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앞으로 이 모임에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과분해요.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다니요. 여사님이야말로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어른이십니다. 또 다른 남성도 나섰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이익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사님은 남을 위해 목숨까지 거셨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순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사람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지혜는 뒤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촌스럽다며 돌려보내려 했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순자 여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별일 아닌 걸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대해주시니 황송합니다. 정혜진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여사님이 하신 일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때 한 일은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그 당연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귀찮다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날 눈은 계속 내렸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 밑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갈 수 있겠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요를 덮어드리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다시 산으로 올라갔을 때 회장님은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남자 어른들이 힘을 합쳐 트럭을 들어 올렸고 겨우 구해냈죠. 정혜진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그날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지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지혜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지혜를 보며 놀랐습니다. 지혜는 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지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다 보잖니.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철없고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지혜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야.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 전세금을 위해 땅까지 파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순자는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하자, 지혜야.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지혜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지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깨닫고 돌아온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도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런 게 진짜 가족이죠. 실수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한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순자에게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모두들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존경의 말을 전했어요. 여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사님, 꼭 다음 모임에도 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더 행복했어요. 모임장을 나서는 길 정혜진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정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죠. 제 은인을 버스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순자는 정혜진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도 함께였어요. 차 안에서 지혜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사과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경북 산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시는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살던 곳이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정혜진은 순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정혜진이 떠난 후 민수와 지혜는 순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가 만든 음식은 서툴렀지만 순자는 맛있게 먹었어요. 지혜야, 정말 맛있다. 고생했어.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음식도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줄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약속대로 자주 시골에 내려왔어요. 순자와 함께 김장도 하고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또 다른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를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소개할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세요. 사람들은 반갑게 순자를 맞아주었습니다. 지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본받아야 할 분이시죠. 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거 결국 마음이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 세 사람은 텃밭에 앉아 함께 웃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지혜와 민수의 얼굴에도 행복이 넘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